자, 오늘 수업은 미적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셈 가지고 진행하고, 오늘 수업 못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소리는 거의 안 들어갈 거니까, 막 떠드셔도 사실 뭐 제 목소리만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게 무한대분의 1이라든가 무한대분의 1도 이제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 두 개하고, 그 다음이 0분의 1 형태, 물론 0뿔이죠. 0마분의 1.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렇게 안 쓰고 옛날에는 이 앞에 부호를 달기도 했어요. 플러스 0분의 1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0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건 옛날이고요. 지금은 이제 다 여기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는 왜 무한대 플러스가 없을까요? 이런 거는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없죠. 무한대는 그냥 수직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끝도 없이 가면은 플러스 무한대라고 쓰는 거고, 수직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끝도 없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무한대 개념은 약간 좀 철학적인 개념이어서 성경책이나 성경책 아니라 인도 힌두교 경전이나 별별 그런 종교적인 서적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굉장히 많이 쓰는 관용 표현인가 봐요. 외국 책에 좀 나오는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그런 표현.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나오죠. 억겁의 시간. 억겁이라는 게 뭐죠? 국어 시간이나 저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까먹었어요. 국어 시간 했다가. 그게 뭐였더라? 거미가 줄을 하나 걷는데 그게 뭐가 돼서 어떻게, 하여튼 되게 철학적인 얘기던데?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숫자가 얼만큼 큰가 한번 좀 재미삼아, 수업 인트로니까는 무한대는 도대체 얼만큼 클까? 아직도 이게 참 주입식 교육이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죠. 숫자 크기가 일십, 백, 천만, 억, 조, 보통 여기까지 가죠.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랑 주산학원을 다녔는데, 그 주산학원에서 가르쳐준 노래가 아직도 외워지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십, 백, 천만, 억조, 경해제, 양구, 간정, 제극. 그 다음에 이제 주산학원 이름이 딱 나오죠. 유빛의 숫자.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조 다음이 경이에요. 그 경 다음에는 미국의 빚이 지금 백경인가 그런데, 백경인가 그래요. 미국 빚이. 국가 부채가. 해까지는 지금 안 넘어갔죠. 극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극한의 그 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이긴 하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요 4개는 외웠으면 좋겠다. 리미트는 갈 때까지 가보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1은 철학적으로 무한대분의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0뿔 어프락시메이션 0으로 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또는 무한대분의 빼기 1도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I.2라고 쓰는 거는 영어의 that is to say, 즉 말하자면 namely라고 이제 같은 뜻입니다. 수학에서 국가 공통 수학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뜻이라는 소리예요. 이 값도 0이 되죠. 0 맞으면 approximation 0으로 이제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x가 0으로 갈 때 0분의 x분의 1은 0뿔분의 1이 되면 어제 표현했던 대로 무한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0마,
0불과 0마는 0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우극한, 어제 복습이에요. 그저께 여기는 좌극한, 살짝 모자란 거, 살짝 남는 거, 조금 넘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됐죠? 그 x분의 1은 0마 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요 네 개를 사실은 그래프에서 한 큐에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좀 싫어들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y는 x분의 1을 그리시면 돼요. 됐죠? 됐나요? 이 y는 x분의 1에서 요 네 개가 전부 다 구현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읽어내는 거를 오늘 조금 배울 텐데요. 유형 4번이에요. 14번을 바로 접목을 시켜볼게요. 합성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합성함수 배웠죠. 그래서 대수만 배우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까먹으실 수 있어서 여기 미적분을 지금 선행을 하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대수 계산지옥에서, 지수랑 로그 계산지옥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프를 뭐 대충 칠판에다가 그렸습니다.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그림이 gx가 문제 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죠. 리미트 x가 0불로 갈 때 g의 합성 fx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불로 갈 때 1보다 살짝 큰 걸 집어넣어라. g의 fx. 뭐 이거는 합성 동그라미를 친 거나 이거는 같은 뜻이죠. 이거를 해봐라. 합성함수에서의 매력은 함수를 여러 번 실행을 하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도 사실은 얘는 뒤에 정확한 값이 아니라 리미트이기 때문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0불을 집어넣으면 책에다 이제 이렇게 옮겨서 써놓으시면 편하긴 하죠. 그럼 리미트 안 달아도 0보다 살짝 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정확하게 쓰세요. 정확히 예를 들어서 0보다 살짝 이렇게 내려가요. 맞죠? 예, 이게 지금 그래프 자체가 F예요.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F인데 이게 0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커진 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를 읽으면은 뭐 극한값이 0이긴 하지만 그거보단 살짝 내려갔죠. 그래서 정확히 0이 아니라 0이라고 쓰기보다는 0마라고 쓰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되셨어요? 좀 디테일하게 쓰라는 소리예요. 디테일하게. 이걸 0이라고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0으로 퉁쳐서 쓰면은 G0하고 G0마하고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쓰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합성함수는. 그럼 G0은 얼마예요? 여기 이제 0이 들어가면 1이죠. G0마도 뭐 사실은 합성함수가 좀 이건 기초적인 단계로 냈지만 정확하게 쓰세요.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앞에 달려있는 이 덩어리는 지금 0보다 살짝 큰 놈이 들어가면 0마, 0마가 여기 들어가면 1, 여기는 이제 1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마죠. 그죠? 1보다 살짝 작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엔 1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보다 살짝 큰 놈을 집어넣어 봐라. 1보다 살짝 큰 놈입니다. 여기 정확한 1은 지금 딱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근데 1보다 살짝 큰 걸 집어넣으니까 그래프가 여기 비었네 없네 요 위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원래는 1이 비어 있는데 그거보다 살짝 오른쪽에 여기를 찍으니까 1뿔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1보다는 약간 큰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G의 1뿔이 읽힙니다. 되셨죠? 그럼 G도 여기도 똑같이 1보다 살짝 큰 녀석이 들어가니까 2뿔, 여기 책에서는 아마 2로 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1 더하기 2. 답이 없는데? 4예요? 그래서 4예요. 4. 제곱이 됐네요. 벌써 하나 틀렸네요. 미쳤네요. 그래서 1이랑 4랑 더해서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풀었다가 지운 흔적이 보이는데요. 예. 하실 수 있겠죠? 예. 잘하셨어요. 예. 자, 이런 내용이 합성입니다. 하나 더 있다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해보시고 15번 같은 거 문제 좋아요.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와요. 근데 학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들은 지금 여기 뒤에 뭐 상자 달린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18번이 상자잖아요. 근데 이거 은근 잘 나와요. 홍고, 예고, 뭐 덧꽃. 특히 예고는 출제를 했고요. 18번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자 달렸지만은 하셔야 돼요. 다른 거보다 이게 어렵죠, 이게.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거. 같이 해봅시다. 이게 이제 유리함수를 배웠던 베이스가 좀 있으면 할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리함수가 좀 재밌으셨던 분도 있고, 유리함수를 좀 공부하다 마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유리함수 했던 기억이 좀 나시면 얘가 좀 은근 재밌습니다. 이 안에 정리하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리함수 단원에서 했던 거를 떠올리신다면 얘는 t-1분의 3으로 묶어서 t-1 뒤에는 더하기 2가 달립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쓰시면 3 더하기 t-1분의 2 이렇게 이제 괄호 안에는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이제 무한대가 들어가면 여기 박스 치시고 얘는 0뿔입니다. 0보다는 약간 큰 놈이에요. 그죠? 왜? 여기에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가면 어때요? 이미 3은 결정이 됐지만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가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빼기 1은 무한대예요. 무한대분의 2, 엄청나게 큰 것분의 2는 거의 0 아니에요? 하지만 0보다는 약간 큰 애죠. 아까 4개 정리했던 거 그거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써놓을게요. 무한대분의 1, 0뿔, 무한대분의 마일, 0마, 0분의 1, 0뿔분의 1, 무한대, 0마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 요 4개는 외워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치, 요 4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얘가 이제 무한대분의 2니까 0뿔입니다. 그래서 얘 3을 좀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는 3뿔이에요. 3보다는 약간 어쨌든 큰 애입니다. 디테일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t가 무한대로 가지만 이 합성함수죠. 일종의 이 안에 함수가 들어있고 f를 또 해라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이 녀석은 박스를 치면 어쨌든 간에 얘는 f 3뿔 값을 계산해라. 이걸 이제 그래프에서 읽어라 그 소리입니다. 되셨죠? 3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읽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3마가 나오네요. 그래프 상에서 읽으면. 두 번째 얘도 같은 내용을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t 더하기 1분의 2t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2 플러스 t 더하기 1분의 빼기 1. 얘가 0마입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분자에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2마가 된다. 2보다 약간 작은 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얘는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f에 2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보다 약간 왼쪽이니까 3이 아니라 2마가 읽히죠? 얘는 그래프상에서 이거는 그래프에서 읽으셔야 돼요. 2보다 약간 작은 게 읽혀지죠. 그래서 4가 됩니다. 앞에 2까지 곱해져서 최종 정답 얘는 4가 돼서 여기서 나온 3이랑 4랑 더해서 정답은 7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유리함수가 그거보다 살짝 큰지 작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프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는 좀 싫으실 수 있는데, 선생님, 그래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프를 좀 하면은 훨씬 좋죠. 안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거는 마치 음식 먹을 때, 빵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근데 거기다 발사믹 소스 제대로 된 거 쳐먹으면 진짜 맛있게 쳐먹죠.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좀 찰진 겁니다. 복습해볼까요? t 빼기 1분의 3t 빼기 1 어떻게 그리죠? 이것만 하나 그려보면. 분모가 0 되는 녀석 1이고, 이 앞에 숫자가 1분의 3. 그래서 1,3이 여기 점근선으로 이렇게 찍히죠. 그 다음이 0을 때려 넣으시면 t에다 0 때려 넣으면 0,1이 꼭 지나가는 녀석이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어때요? t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쭉 계속 이렇게 가지만 요 선보다는 약간 넘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3보다는 약간 크다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가면. 그래서 여기 3뿌리가 가요.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얘가 3뿌리 돼요. 그림. 이렇게 일치한다. 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5번을 이제 사실 지난번에 내용 설명을 안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유형 5번이 아직은 못 풀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공식을 먼저 좀 접목을 시키고 유형 5번을 내용 설명을 이제 복습을 하는 게 훨씬 극한 단원을 쫀쫀하게 공부하는 데 좋아요. 그래서 유형 5번은 생략을 먼저 하고 유형 6번은 오히려 제가 조금 풀었던 것 같아요. 유형 6번을 푼 거 맞나요? 네. 근데 유형 6번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 이 4개를 외운 다음 단계에 중요한 테크닉인데 전화를 하러 나가신 분이 있어서 어쨌든 정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 4개를 외웠다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전형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적어 드릴게요.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x 빼기 1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빼기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가 있고 이 두 개가 아주 뼈대가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가 되는지 본인이 딱 보고 계산할 수 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다라는 거 이제 정확히 기억이 된다. 그러면 사실 뭐 극한의 굵직한 뼈대는 끝난 거예요. 요 극한의 굵직한 뼈대가 끝나면 뭐 미분까지 그냥 쭉 달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이 두 개의 뼈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는 자, 이 위의 문제랑 밑에 문제의 제일 큰 핵심은 위에 거는 제로 팩터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찌질이는 가라. 찌질이 disappeared. 사라집니다. 이 두 개의 컨셉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극한이 공대에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작은 이런 성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게 되게 커요. 이런 거에 신경 쓰면 큰 일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메인이 되는 큰 거 이런 것만 이제 좀 신경을 쓰겠다는 컨셉이 두 개라서 이 두 개를 메모를 해놓으시고 이 문제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문제에 사용되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시면 돼요. 들어오세요, 랄라이. 예. 그래서 자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들어오셨어요. 이 두 개의 스킬.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두 개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떤 스킬이 있습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제로 팩터라는 거는 0이 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리미트에서 제로 팩터는 0은 아니지만 거의 0입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까운 애고요. 얘는 이게 존재하는 한 극한이 없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0은 아니지만 0에 거의 근접하는 요 분모의 요런 애들 때문에 극한이 없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 경우는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까운, 왜? 1은 아니지만 1과 거의 가까운 애가 여기 대입이 됐잖아요. 이런 애들, 제로 팩터라고 얘기를 합시다. 0에 근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약분을 시켜주는 구조가 백그라운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약분이 되고, 왜 0은 아니야? 0에 엄청 가까운 애야. 그래서 마치 이거는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2가 되죠. 2에 아주 가까운. 그 다음에 마치 0.000001분의 0.000001 똑같은 0이 5개야. 이게 약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컨셉은 제로 팩터는 사라지게 하는 테크닉이에요. 그게 첫 번째 컨셉이에요. 그래서 0에 엄청 가까운 얘가 분모에 들어있으면 분자가 들어있어 줘야 극한값이 2분의 1.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풉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백그라운드로 외워지시면 저런 내용이 이해가 좀 쉽죠. 왜 요게 이거는 분명히 극한이 없어. 없어. 요 2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2개에 해당하는 게 제로 팩터가 분모에 있어요. 극한이 안 생겨요. 이거 없을 무자. 네, 한자에. 나 맨날 이거 썼더니 진짜 없을 무자 원래 거는 까먹었어요. 이건가? 맞지? 네. 줄여서 쓴, 중국 애들이 줄여서 쓴 없을 무자. 극한이 없어요. 극한 없음. 다음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이번에는 얘네들 컨셉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찌질이들. 여기 찌질이는 가라.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때는 찌질이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찌질이하고 메인, 주도적인 애하고 영어 원서에는 도미넌트라고 여드름엔 도미나 크림, 도미노 피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어원이긴 한데 도미넌트라는 단어 아세요? 주도적인 이렇게 가자 하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주도하는 애들 리더격인 거죠. 도미넌트한 항이 있어요. 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서 무한대로 가고 있죠. 얘네들도 무한대예요, 사실은. X에 이제 다 무한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는 무한대 제곱인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너보다 강력한 무한대인데 좀 강력해 보이죠. 그렇지만 얘도 나름 되게 열심히 사는 애예요. 열심히 무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얘에 비하면은 얘가 울트라 캡숑 짱 강력해요. 그렇죠? 네. 근데 찌질이와 찌질이가 아닌 애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맞짱을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X제곱으로 나눠버려요. 얘네들이 도미넌트한 애들이에요. 상당히 강력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걸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돼요? 처음이니까 한 번은 쓸게요. 분자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애가 누군가 그리고 이제 조금 부수적인 애, 서브사이더리한 애들이 누군가 약분한 거를 이제 결과를 쓰시면 1 더하기 x분의 3 x제곱분의 5 2 더하기 마이너스 x분의 1 x제곱분의 1이 떠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뜹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외우라고 했던 요 4개 중에서 요 2개가 찌질이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찌질이와 제로 팩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얘네들이 찌질인 거야. 왜?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5. 그러니까 그 숫자 5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무한대로 가는 애들에 비하면은 좀 건조 있게 5 계속 죽으나 사나 5지만 무한대로 나눠버렸더니만은 찌질이가 된 거죠. 다 0을 향해 가는 애들입니다. 0이 돼버립니다.
얘도요? 얘도 다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1이 돼요.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4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찌질이는 가라. 네, 제로로 날려버리는 거죠. 주도적인 애가 누군가 이걸 구분짓습니다. 인생 사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 뭐 어릴 때는 아주 착한 마음으로 너 깍두기 해. 그리고서는 이제 같이 끼어서 이제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인생살이가 1대1 함수였어. 그래서 깍두기가 괜찮은데 어느 순간 1대1 대응이야. 그럼 어떻게? 걔네들은 대학 못 가는 거죠. 대학 정원이 딱 뭐 정해져 있으면. 대학을 빗대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1대1 대응의 찌질이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컨셉입니다. 그 찌질이와 아닌 애를 구분짓는 게 그 다음 내용이다. 요게 유형 6번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테크닉으로 사실 뭐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있어야죠. 풀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누가 찌질이고 누가 도미넌트인가 요 내용이 지금 테크닉이 책에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합니다. 요 설명을 좀 요거에 관한 문제를 좀 풀고 가면 좋겠는데 좀 부족해서 제가 억지로 좀 만들어 볼게요. 19번을 유형 5번이긴 하지만 우리 19번을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요건 꼭 기억하세요. 찌질이 도미넌트를 만드는 스킬 요 2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갈 거고. 극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제 극한이 있는 것들끼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가 유형 5번에 대한 설명이긴 해요. 근데 이거 오늘 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테크닉을 조금 더 익혀볼게요. 유형 7번을 먼저 가볼게요. 여기 얘기한 제로 팩터하고 찌질이에 대한 내용으로 유형 7 패턴별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늘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시험에 나온 문제 중에서 이렇게 어떤 숫자를 지금 먼저 얘가 찌질이를 얘기를 하는 건지 제로 팩터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좀 디퍼런스를 찾아내는 제일 큰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가장 큰 그 어떤 그 차이 그거를 그 make difference between 이를 이제 만드는 거에 하나가 이거예요. 1이냐 무한대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긴 뭐야? 3이죠. 그럼 1단계로 여러분들이 이 3을 x에다가 넣어봐요. 그게 일단 가장 좋아요. 일단 한번 try를 하는 거예요. 뭘 try를 하는 거야? x에다 3을 넣어봐요. x에다 3을 넣으면 망했어요 선생님. 분모가 0이에요. x에다 3 넣으면 3, 3은 9. 분자는 어떻게 되지? 3, 3은 9, 3, 4, 12. 분자도 0이에요. 망했어요. 이렇게 되죠? 어떻게? 0분의 0이 얼마야? 1이야? 맨날 1이야. 맨날 1이야. 이거야? 아니야. 선생님 0이랑 0 약분하면 1이잖아요. 0에 가까워지는 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그럼 이것도 좀 전에 1이었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넣었더니 제로 팩터가 생겼다는 거야. 이 제로 팩터를 어떻게든 없애주고 극한값이 발생해. 네. 그게 이제 유형 7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집어넣었더니 0이 된다. 자, 메모 하나 해볼까요?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배웠던 x에다가 3을 넣었더니 0이 된다. 그러면 이 fx는 x-3을 인수로 가지는 거죠.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네, 나머지 정리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분자는 잘 보입니다.
x-1, x-3. 아, 여기 제로 팩터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제로 팩터입니다. 제로 팩터가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근데 분모는 이게 제로 팩터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 솔직히 이런 거 제로 팩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요. 이게 3을 때려 넣으면 0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x 빼기 3이 있다 굽쇼?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제로 팩터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잘 안 보이죠. 그 잘 안 보이는 걸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안 보이는 걸 잘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괜히 이걸 뭐라 그래? 지금 공식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위에 박스에 써놨잖아요. 근호를 포함한 쪽을 유리화한 후 공통인수를 약분한다. 이건 공식으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원리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 원리는 뭐야? 아니 x 빼기 3을 넣었는데 0이 돼. 그 x 빼기 3 인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안 보여. 그럼 그걸 잘 보이게 하려니까 합차 공식으로 유리화를 하는 거야. 분모 문제다 똑같이. 똑같이. 그럼 때에 따라서는 분자에 저게 들어있으면 분자도 안 보이면 유리화를 하나요? 그렇죠. 그럼 보이니까. 그래서 뜬금없이 분자의 유리화도 막 공식에 있어요. 분모의 유리화는 알겠는데 분자는 왜요? 그러니까 이미 유리화를 하는 원인이라 그러나? 근본 이유가 퍼포스, 목적이 달라요. 옛날에는 루트 3분의 1이랑 루트 3이랑 더하기를 할지 뭘지 모르니까 중3 때 유리화를 했죠. 얘는 너도 같은 아바타구나. 우리 둘이는 함께 살 수 있어. 인간과 고릴라의 만남. 너 고릴라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같은 족속이야.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돼. 이렇게 할 때는 유리화를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인수가 안 보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걸 곱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고 이 뒤에 이게 달리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이죠. 뭐가? 제로 팩터가. 지워준 거예요. 이제 보입니다. 됐죠? 얘가 앞에 거 루트 제곱하니까 루트가 사라졌고 뒤에 거 제곱하면 4가 됐고요. 이 계산 과정을 했고요. 얘는 그냥 남아서 제로 팩터가 되는 x 빼기 3 이것도 x 빼기 3이니까 서로 약분이 되고 주어진 식은 식이 변형이 돼서 이게 된 거죠. 제로 팩터가 약분돼요. 인제 3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2 정답 8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맞았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런 비슷한 과정이 그럼 다 진행이 되나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31번도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31번을 해볼까요? 33번은 좀 31번 먼저 하고 가보죠. 이것도 제로 팩터가 눈에 확 보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x-1의 fx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니까 얘가 제로 팩터예요. 그리고 분모는 루트 x 빼기 1인데 이것도 분자 분모의 제로 팩터를 약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모양이 좀 얄궂어요.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분모의 얘가 정리가 돼서 x 빼기 1이 되고 분자의 x 빼기 1하고 fx가 보이고 그 앞쪽에 루트 x 더하기 1이 남죠. 근데 제로 팩터 약분.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 대입해요. 약분하고 난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1을 대입하시면 2f1이 됩니다. f1이 극한값이 2가 된다고 써 있으니까 정답은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죠? 네. 이게 이제 원리예요.
나머지 문제는 그러면 선생님 분자의 제로 팩터가 안 보이면 또 분자도 유리화 하나요? 그렇죠. 그게 32번이고 33번입니다. 요게 지금 들어있고요. 그 다음이 34번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36번을 보통은 제가 대신 풉니다. 36번을 대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좀 복잡하지만 풀어보고 가도록 하죠. 그리고 36번 풀고 대표 문제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와서 풀게요. 36번 보세요. 책에 이제 공식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뭐 미적분을 선행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공식처럼 외우라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서는 이거를 이미 공식으로 외울래 하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공식으로 외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재미는 있어요. 공식이 뭐가 재밌어요? 공식으로 외우면 이게 암산이 돼요. 이게 극한값이 얼마예요? 찍어봐. 시간 얼마? 네, 찍기 두렵죠? 네, 그렇죠. 지선 학생 이거 얼마죠? 2분의 5. 우와, 이걸 찍었단 말이야? 그냥 여기 제곱이지? 여기도 제곱이지? 둘 다 동등하게 도미넌트 하지? 맞지? 그러니까 이 뒤에는 찌질이로 사라지겠지? 그래서 2분의 5라고 찍은 거야. 차수가 딱 맞으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면 찍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누가 도미넌트해? 누가 주도적이야? X항이야? X제곱이야? X제곱이지? 거기에 비하면 얘는 찌질이지? 그럼 얘는 찍으면 얼마일까? 0이야. 왜 그럴까? 자,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작업을 한 거야? 지금 찍어봐라 그랬는데 분자 분모에 침 튀었다. 분자 분모에 차수가 엄청 중요한 거야. 누구 차수? 도미넌트 한 놈의 차수가 중요한 거야. 도미넌트 한 놈의 차수가 똑같으면은 얘가 이런 과정이 돼버린다. 그죠? X제곱으로 나눈 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찌질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분자 분모 차수가 얘가 더 높아. 그러면 얘가 도미넌트 한 거니까 이걸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렇지 않아? X제곱으로 나누면. 그럼 얘 찌질이. 예? 얘는 1 살아있는데 1분의 0은 극한값이 0. 그렇지 않아? 0분의 1은 무한대지만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1분의 0은 분자가 1인데 분모가 1인데 분자가 0을 향해 가면 그건 0이에요. 그래서 0이 된다고요. 그 분모 차수가 높으면 도미넌트한 애가 분모에 달려서 쟤는 그냥 0이 돼요. 그럼 거꾸로 차수가 이렇게 위에가 높아버리면 차수가 위에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도미넌트한 애가 되면서 이걸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와, 이거 찌질이어서 다 0이라고 썼는데 얘도 찌질이어서 0이고 2가 탁 나오고 0분의 2는 아까 저기 외운 4개 중에 누구예요? 0분의 1하고 같은 형태가 되죠. 무한대가 된다고. 무한대가. 그 차수가 위에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외우시는 분들은 차수 맞장을 또 뜨는 거예요. 차수 맞장을 분자가 높니 분모가 높니 둘이 똑같으면은 얘네 두 개가 답이고 얘가 높으면 0, 위에가 높으면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또 외워요. 그거 외우시지 말고 원리를 알고 계시면 좋죠. 자, 36번에 A는 0, B는 2분의 5. 자, 이제 C를 구하는 과정을 하나 풀어봅시다. (1 마이너스 루트 16x 제곱 더하기 3분의 6x).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제로 팩터가 여기는 있지 않아요. 이거는 무한대를 집어넣는다고 0이 되는 성분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 문제를 푸는 두 가지는 직접 대입해요. 얘는 제로 팩터가 있는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들은 도미넌트한 게 뭔가 요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럼 얘는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저쪽에서 보여준 것처럼 차수 맞짱을 뜨는 거죠. 많이 하시다 보면 얘가 자연스럽게 공식으로 나와요. 자, 봐요. x로 나눠줍니다. 도미넌트한, 선생님, 이거는 얘가 1차인데, 지민 학생, 이거는 x제곱이니까 2차예요? 2차라고 하기는 뭐 조금 찐따스럽지. 왜? 루트 때문에. 그죠? 루트 때문에, 우리 이제 지수법칙 대수를 배웠으니까 대수 제일 1단원에 어땠어요? 루트 x는 사실은 x의 2분의 1이라고 배우죠. 그죠? 그럼 얘는 여기 제곱이 달리면, 여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2분의 1. 와, 차수로만 놓고 보면은 1차에 거의 상응하는 애예요. 1차랑 똑같이 이퀴발런트하게 동등하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루트 x는 이거는 2분의 1이에요. 얘는 좀 차수가 모자라는 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둘 다 얘도 1차, 얘도 1차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지금 보여지냐 하면은 분자 분모를 x로 나눴어요. 그럼 6이 되고 x분의 1이 되고 루트 안에 x로 나누면 x라는 애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x제곱이에요. 여기 x분의 1로 이렇게 나눈 건데 이거를 x로 나눴다는 거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찌질이, 얘도 찌질이, 얘는 16이 되겠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찌질이를 빼고 나면 도미넌트한 애들은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이 극한값이 돼버립니다. 그럼 뭘 보면 돼? 자, 여기서 이제 눈치 까신 분은 아주 쉽게 외우기 편하게 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이 숫자가 루트가 씌워져서 나오고 이 앞에 숫자까지도 나와요.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원리니까.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됩니다. 대표 문제에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뭐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해됐어요? 네. 요 비슷한 게 뭐 종종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은 35번 하나 지금 뭐 쉬는 시간에 그럼 35번은 암산으로 답이 얼마일까요? 이제 찍으실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차수가 딱 맞네. 그럼 35번 한번 풀어보시고 10분 쉬었다가 제가 그 문제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은 여기서 끊고 또 디테일하게 가죠. 안녕.